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박사입니다. 오늘은 액션 시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구입 전에 여러 개의 리뷰를 살펴봤는데 대부분 기본 기능과 언박싱 영상이 대부분이라 사용시간, 단점 등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휴대전화 하면은 밝은 태양 아래서도 사용해야 되므로 당연히 밝기가 밝아야 되고 디스플레이와 내장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휴대전화 디스플레이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1600니트의 HDR10, DCI P3 세격까지 지원됩니다. 이런 디스플레이에 HDMI 입력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소니가 세계 최초로 HDMI를 입력받는 엑스페리아 프로 I 휴대전화를 출시했습니다. 역시 소니는 12기가 HDMI 입력을 지원하고 21대9 비율의 3840의 1644 해상도와 소니 TV 브라비아 화상 처리 엔진을 모바일로 이식한 X1 모바일 엔진을 탑재시켰습니다. 게다가 HDR 리마스터링에 4K 업스케일링, 120에 24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HDR10 플러스, BT2020, 10비트 색조 표현력을 DCI P3 세격까지 지원합니다. 이 카메라는 HDMI 입력이 직접 가능한데 뒤쪽에 단자를 자석식으로 만들어서 HDMI를 입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시 토막지식으로 HDMI 규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에 발표된 음성신호 전송까지 통합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커넥터 규격으로 정식 명칭은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하이 디펜션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HDMI라고 합니다. 타입은 세 종류고요. 19개 핀이지만 크기가 줄어든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이크로 D타입인데요. 내구성이 매우 약하니까 케이블 연결한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HDMI 케이블은 두껍고 유연하지가 않은데 케이블이 움직이면 그 충격을 단자가 모두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부분도 HDMI 케이블 단자가 자주 고장이 생기는데 HDMI 2.1부터는 전원도 공급되니까 되도록이면 전원을 끄고 연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급 고해상도 모니터나 그래픽 카드를 보면 디스플레이 포트 3개에 HDMI 포트 1개가 장착된 경우가 많은데요. TV 말고 고해상도, 고주사율 환경에서는 디스플레이 포트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HDMI보다 디스플레이 포트가 대역폭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HDMI 2.1에 와서야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통 케이블을 구매하실 때 가격을 보고 많이 구매하시겠지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을 들어보셨다면 아무 케이블이나 선뜻 구매를 못하실 겁니다. 2021년부터 HDMI 2.0 요구사항을 만족하면 2.1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고급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2.0과 2.1이 기능도 많이 차이 나지만 대역폭이 3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잘못 구매하면 4K 고주사율 환경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매할 때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와 차폐 처리 부분, 사용 문서에도 핀맵이 기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요. 액션은 시네아이 시리즈 제품으로 출시돼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2가지 종류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품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액션 M1과 액션 시무 이렇게 두 종류인데요. M1은 2022년 3월에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M1이 좀 더 튼튼한 재질 같은데 일단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iOS 대용으로 출시된 액션 시무는 라이트닝 케이블과 USB-C 케이블이 들어있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용으로 사용하는 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1에는 전원 출력 단자가 2개나 따로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단자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USB-C 타입 단자가 하나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매뉴얼 등에도 앱스토어만 언급된 걸로 봐선 아이폰, 아이패드 전용이 맞다고 봐야겠습니다.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사용할 때 설정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트루톤 기능을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끄지 않으면 주변 조명광 등에 따라서 영상 색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서 필드 모니터로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포커스 플러 모니터로 쓰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화면을 그대로 녹화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설정 가능한 최대 품질은 1080p 60프레임까지고 최대 30MB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앱은 상단에 기능을 설정하고 하단에는 입력 신호의 표시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롯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카메라 메이커 럿이 이미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펄스 컬러, 제브라, 피킹, 그리드, 오디오 레벨, 히스토그램까지 대부분 고급 모니터 기능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편리한 기능은 유튜브 쇼츠 등을 만들 때 세로 화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요즘 많이 사용되는 쇼츠 촬영 등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입력 신호를 라이브 전송하는 기능도 가능한데 유튜브나 RTMP 주소로 직접 스트리밍까지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충전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전류계를 측정해 보면 아이패드는 충전을 할 수 없지만 사용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의 전류가 출력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사용했을 때 아이패드의 배터리가 충전은 되진 않았지만 배터리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이패드도 충전 상태로 표시됐고요. 하지만 아이폰은 아예 충전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충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사용량은 아이폰 SE 기준 100%에서 1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약 67% 정도 소진됐습니다.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기기 자체의 배터리보다는 휴대전화의 배터리 소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점을 좀 열거해 보면요. 상단 플라스틱 하슈 부분이 좀 허접해 보이고요. 전원 버튼이 푸시 방식인데 표시 LED와 배터리 잔량 표시 LED가 너무 약하게 표시가 돼서 외부에서는 전원 표시 및 배터리 잔량 표시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본체를 분리해서 짐벌 등에 연결하고자 할 때 거치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고정할 만한 기구가 없는 것도 단점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 중에 아이폰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사용하면서 전화기 배터리를 모두 소진해 버리는 것은 큰 단점이 됩니다. 제품 컨셉이 여행지 등에서 외부 모니터를 휴대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배터리가 소진돼 버린다는 것은 큰 단점이 되는 거죠. F970 같은 배터리를 장착해서 아이폰까지 충전했다 그러면 최고의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테더 촬영이나 테더 연결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와이파이로 카메라와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선으로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제품이니까 어떻게 보면 꽤 쓸만한 제품이라 생각은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단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영상 생활 하시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